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해서 지금 바이아그라 등의 그런 발기부전제 치료약뿐이 아니라 대단히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전문의약품 유통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여드름 치료제, 월기탄 같은 것도 간질환은 완전히 정말 치명적인 그런 상태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냥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게 뭐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생각을 해보셨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장관님 의견과 또 식약청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약사법에서 이제 그 광고의 그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일정 그 범위 내에서의 그 광고가 허용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매매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 광고 대책만 지금 문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예, 그래서 그 판매 및 광고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해서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조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럼 다 위법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불법 유통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한데 처방전도 없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시간으로 그것이 모니터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무조건 위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어떻게 적용할 건데. 그러한 문제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답변을 요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거 주로 인터넷을 통한 이제 불법 광고하고 거래인데요. 사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이제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없죠, 지금. 네, 그게 문제죠. 하려면 저희가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지금 대형 언론사의 포탈이나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까지 그 불법 광고들이 낚싯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하고 협조해야만 저희가 이 단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심각성의 정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경찰이나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그렇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 지금 이거 민원받는 지금 직원이 한 분뿐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는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정보와 이헬스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이헬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헬스가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의료 정보화가 예. 뭡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그 보건 의료 분야는 이것이 전형적으로 그 공급자 위주의 그 정보 편식 현상이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책 당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능한 한 모든 의료 정보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집적되고 관리되고 그것이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필요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분야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그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된다. 제가 2월 15일 날 장관께서 양국관리견의 희망 프로젝트 2006년 브리핑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이해하는 이헬스가 무언가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헬스를 물으셨습니까? 네, 그거를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건의료 정보화, 한국말로 한 보건의료 정보화. 그다음에 제가 이헬스라고 발음이 이해를 잘못하셨는가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로 돼 있는데 그 이해를 물어본 겁니다. 이헬스를 물으신지 몰랐습니다, 제가. 예. 지금 정보화에 의료 정보화, 보건의료 정보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이헬스는 말하자면 온라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건강 관리에 도입하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이제 그냥 광범위하게 좀 응용할 계획을 여러 가지 세우고 있다는 점을 지금 제 질문이 보건의료 정보화를 광범하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요, 보건의료 정보화 이헬스라는 말을 분명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서 몇 쪽? 지금 보고서
어떤 보고서를 제가 지금 희망 2006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예. 오늘 그 거기, 보고 아니, 업무 이 보고에는 보고서 이쪽, 지금 몇 페이지냐면 22페이지, 아, 22쪽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정보화 촉진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공유의 기반인 보건의료 정보화 표준이라고 오늘 마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지금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건의료 정보화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모르는데 그중에 8가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제가 답변을 이제 사실은 장관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를 질문을 했는데 예. 장관께서 이제 말씀 안 하신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 건강 정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건강 정보 이 공유를 위한 국가 보건 사업에 그 효율성을 기한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갈 길이고 또 적극 추진해가 나가야 할 사업이라는 데는 이제 저도 동감을 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지금 그 정부 및 공적 부분에서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이 결국은 개개인의 모든 정보가 정부 통제하에 통합된다는 점에서 이제 심각하게 프라이버시 침해의 여지가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 답변을 하실 때도 그러니까 장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도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것은 뭐 국감에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각한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는 동감하나 네. 1995년도에 행자부가 추진한 전자주민카드 도입도 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그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서 1997년에 중단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2001년도에 대단히 문제가 있었던 그 교육부가 추진하던 교육행정 서비스 나이스 그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 논란 때문에 2003년도에 핵심 영역인 교무, 학사, 보건 여기 보건 영역이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데 진입학 부분을 빼고 도입했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야말로 타산지석이 될 예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그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견해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 이제 지금 존경하는 안명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병원을 이용한 이제 병력이 들어있는 정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업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사업만을 제가 지금 국한에서 물어보는 아니, 지금 겁니다. 일반론적으로 적어도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라 하면 특정인의 주민번호나 이름과 연관해서 그 사람의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이고 그것은 이제 그 환자를 진료한 의사 선생님만 원래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데 정부가 여러 가지 보건의료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많은 정보 집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유통되었을 때 유용한 정보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의사 선생님 개개인이 파일로 갖고 있어야 될 개인의 병력에 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 국가의 손에 집적되어서 함부로 이용되거나 이런 일들은 이제 마찬가지 아까 예를 드신 다른 그런 사례에서처럼 피해야 될 일이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이 상당히 공공의 그 여론 취합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되지 않고선 이것은 성급하게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총 사업비가 5,417억 원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약속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은 이 모든 것에 앞서는 부분이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 다음에 공공의 여론을 한번 취합하는 여론 수렴 과정을 좀 거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이 사업 내용 중에 어떤 것이 그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를 혹시라도 유출시킬 가능성 혹은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를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미리 예방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정보 통제와 관련된 윤리적 측면을 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고 예, 점검해 지금 보겠습니다. 리니지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게임업계 명의도용 피해 규모가 지금 50만 명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그 광고의 그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일정 그 범위 내에서의 그 광고가 허용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매매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 광고 대책만 지금 문제는 네.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예 그래서 그 그런 상태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냥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게 뭐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생각을 해보셨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장관님과 또 식약청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약사법에서 판매 및 광고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해서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조치를 제가 취하도록 말씀드리는 하겠습니다. 거는요. 그거 다 위법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불법 유통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한데 처방전도 없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시간으로 그것이 모니터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무조건 위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어떻게 적용할 건데. 그러한 문제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답변을 요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예. 이거 주로 인터넷을 통한 이제 불법 광고하고 거래인데요. 사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이제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해서 지금 바이아그라 등의 그런 발기부전제 치료약뿐이 아니라 대단히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전문의약품 유통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여드름 치료제, 와규탄 같은 것도 간질환 완전히 정말 치명적인